요번 사이클 정점을 보이는 게 아닌가, 이 이제 정점 언저리에 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다시 조금씩 들고 있거든요. 일단은 S&P 500 지수의 트렌드가 깨지질 않았습니다. 추세적으로는 아직 상승 기류를 밟고 있긴 한데, 저점하고 이제 고점 채널을 유지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힘이 그렇게 강하지를 못하고요. 일단 오늘 지수상 이렇게 하락한 가장 주된 이유는 ISM 제조업 지수가 기대치보다 높게 나왔거든요. 53.3 기대했는데 50.5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 ISM 제조업 지수 좀 뜯어놓은 걸 보면 여기 고용 부분 있죠. 예, 고용 부분이 이제 수축에서 다시 확정으로 다시 넘어오는. 그 다음에 활동 지수, 사업 활동 지수가 굉장히 큰 폭으로 튀었어요. 그러니까 서비스업은 괜찮다고 느낀다는 겁니다. 미국 경제가 70%가 가계 소비, 서비스 업종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경제가 아직은 좀 일정 부분 버티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기준금리의 인상 속도보다는 기간을 늘릴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생각이 되면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나왔던 데이터 중에 보면은 이게 지난번에 이제 어, 시간당 평균 임금이거든요. 소득인데 그게 여기 보시면 이게 줄질 않고 있거든요. 이게 전월비입니다, 다. 근데 과거에 이렇게 같은 동월에 있었던 전월비 상승률을 보면 0.0얼마 단위로 움직이죠. 많아봐야 0.11 단위 정도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급격히 줄었다가 그 다음에 이걸 채우고 초반부에 채우고 있고 좀 높은 수준으로 있었는데 좀 잠잠해지질 않고 좀 계속 패턴이 보면 0.18, 0.15, 뭐 0.13, 0.16, 0.09로 주는 것 같더니 0.13, 0.15, 0.18 늘어나고 있죠. 임금 상승 압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직까지. 그리고 고용 부분, 요거는 이제 그 비농업 부분 고용 변화. 그것도 이제 보시면 대규모로 한 200만 급격히 감산이 이루어진 이후에 채워지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지금 최근에 나온 게 26만 3천으로 일정 부분 나오긴 했지만, 기대치보다 높게 나오긴 했지만, 얘가 과거 트렌드 정도 수준에 있는 거라, 그리고 이제 최근 트렌드를 보면 점점 감소하고 있죠, 숫자는. 그래서 고용 숫자는 계속 감소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 사람의 인력이 거의 과거 코로나 팬데믹 있기 이전 수준까지 다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제 줄어들 건데, 문제는 이제 이 고용 부분의 그 임금 압박이 아직 줄어들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금리 인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길어질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게 이제 임금 압박이 내년 최종 금리 인상에 무게를 줄 것이다라고 하는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죠. 뉴시스 김남일 기자께서 10일 6일 날 보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4.75에서 4.5에서 5.0 사이가 최종치였다라면, 최근에는 뭐 4.75에서 5.2였는데 이건 이미 얘기가 나왔고, 이거보다 좀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런 상황이면. 내년도 기준금리 인상이 조금 더 길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 때문에 달러 인덱스 가격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유가가 급락했습니다. 근데 어제 유가가 미국, 중국의 그 제로 코로나 포기나 이런 상황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오펙의 감산 유지 때문에 급등했었거든요. 근데 도리어 급락했어요. 이게 지금 달러 인덱스 가격 상승 때문에 급락했다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달러 인덱스는 0.7이 올랐는데 원자재 가격은 3% 빠졌거든요. 그래서 원자재 가격을 그것만으로, 달러 인덱스 가격만으로는 해석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 보면 서비스 업종이 좋다는 얘기, 이렇게 좋게 나왔다는 얘기는 오히려 석유 수요에 대해서 이게 이제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 방향으로 움직였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단순히 달러 인덱스 가격이 올라가는 거, 요거 수요는 무시하고 달러 인덱스 방향성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너무 많이 빠진 거 보면, 이 유가도 지금 어제 그 얘기 때문에 중국이나 혹은 오펙 감산 유지 때문에 뭐 100달러 얘기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플레이션 함정을 다시
조정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채권 가격이 3.6대가 깨졌고요. 3.5대에서 좀 내려왔다가 오늘 살짝 들렸습니다. 다시 달러인덱스 올라가면서 기준금리 인상 후반부가 더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높아지는 최종치가 높아진다고 하는 그 부분 때문에 이 달러인덱스 그러니까 10년 국채 수익률이 올라갔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기준금리하고 10년 국채하고 일정 부분 유지하는 스프레드가 있거든요. 그 스프레드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얘도 그 스프레드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좀 일정 부분 올라가는 그런 패턴이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 상당히 빠른 속도로 좀 내려왔죠. 국채금리가. 빅스 지수를 보면 이게 오늘 빅스 지수가 초반부에는 좀 내려오다가요. 후반부에 쭉 튀어 올랐거든요. 이제 장기적으로 1년치를 보면 거의 과거 올해 있었던 그 빅스 지수의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왔는데 가장 낮지는 않네요. 일정 부분 내려왔는데 이게 낮다는 얘기는 이게 낮아졌다는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주식이 다시 반대 방향으로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모든 상황,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다 괜찮으면 빅스 지수가 아랫방향에서 계속 놀거든요. 올라가더라도 위로 세차게 튀질 않고 그런 수준을 보일 수 있긴 한데 장기 패턴으로 보면 빅스 지수뿐만 아니라 이게 VBIX 지수거든요. 이거 빨간 게 빅스 지수고 이거 파란 게 VBIX 지수인데 빅스는 S&P 500 지수의 변동률이잖아요. VBIX는 빅스의 변동률이거든요. 근데 이 VBIX 지수가 상당히 많이 내려왔어요. 빅스 지수를 보면 과거 수준 정도 내려왔다고 보면 되는데 이 VBIX 지수는 오히려 2020년이나 2021년 뭐 요 수준보다는 훨씬 더 많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일단 들릴 수 있는 소지는 언제든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들린다는 얘기는 주가가 내려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CNN 비즈니스의 Fear and Greed가 어제 이제 최고치를 찍었었거든요. 30일 날. 그리고 이제 아랫방향으로 약간씩 끌려 내려오고 있는 느낌입니다. 이 S&P 500 지수가 트렌드상은 유지하고 있긴 맞는데 추세상 아직은 깨지진 않았는데요. 얘가 정점 언저리 다 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그리고 어제 우리나라 주가가 좀 안 좋았는데 이게 그냥 안 좋다는 느낌이 드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 주가는 지금 일단 1% 가까이 내려갔다가 다시 들려 올라오긴 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상해 지수가 이렇게 튀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제로 방역 해제 때문에 이렇게 튀었으면 우리나라 주가도 거기에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반응을 안 하고 여기 보면 뭐 아시아 선진국이라고 하는 중국이나 호주, 뉴질랜드 이런 쪽은 플러스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마이너스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좋지 않은 행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정점을 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꾸물떡꾸물떡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실. 물론 중국의 상황이 무조건 계속 좋아질 거라는 생각만 안정적으로 가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중국 방역 백지화 뭐 얘기하는데 대량 사망 경우가 나오잖아요. 치명적 감염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위험 얘기들을 하고 중국이 위드 코로나를 가는 게 아니고 뭐 뭔가 좀만 늘어나면 제로 코로나를 계속 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긴 했지만 60대 이상의 고령 환자들 중에 백신을 안 맞은 퍼센테이지가 일정 부분은 되는 걸로 보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그쪽으로 전파가 되게 되면 의료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약한 중국이 그걸 못 견디고 다시 제로 코로나 정책이나 방역을 강화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제로 코로나가 해제된다고 해서 중국 시장이 이렇게 플러스를 받을 때 시장이 우리나라가 거기에 동반해서 움직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애플이 인도하고 베트남으로 계속 기지를 옮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중국의 정저우 애플 공장에서 생산을 줄이고 다른 쪽에서 생산을 늘리려고 한다는 거죠. 물론 탈 중국화를 제로 코로나가 계속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뭐 식상한 뉴스긴 합니다. 중국 시장이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얘기해드리기 위해서 한 거고 물론 계속 아래로 내리꽂는다는 뜻은 아니고요. 글로벌 경제에 맞춰서 중국 주식도 움직일 건데
중요한 거는 상대적으로 취약할 거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 이런 걸 놓고 보면 상대적으로 인도나 베트남 쪽을 쳐다보는 게 중국을 쳐다보는 것보다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우리가 한 번쯤은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테슬라 단신인데요. 테슬라 이거 머니투데이의 윤세미 기자께서 12월 5일날 올리셨는데, 테슬라가 중국 생산량이 20%를 줄이기로 했답니다. 지금 중국의 자동차가 안 팔려서 다시 역수출, 미국으로, 유럽이나 이런 쪽으로 역수출한다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것도 해소가 안 될 거다라는 보도가 나와서 부정적으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여기 오시면은 중요한 게 요 밑에가 중요합니다.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에서 테슬라, 비아디와 광저우차 등 토종업체들이 이 급성장 속에 주춤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테슬라는 9월 최고 판매 기록을 쓴 뒤에 10월 감소세로 돌아섰는데, 반면 비아디의 경우 11월 중국에서 23만 대가 넘는 전기차를 판매해 9개월 연속 최고 판매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는 겁니다. 테슬라는 무선 소프트웨어 결함 2차례 리콜로 신뢰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일단은 중국이 국뽕이 차오르고 있을 거예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미중 무역 전쟁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테슬라의 환호성을 계속 치는 시기는 일단 지났죠. 다른 전기차 회사들도 상당히 질적으로 우수하고, 중국 차도 거기에 많이 따라왔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성장 속도가 계속 느려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사실. 근데 이제 이런 상황으로 가서 실제로 이제 판매 최고치나 계속 아래로 밀려 내려가나 이러면 주가가 지금 회복이 안 될 거라는 거죠. 주식 시장을 잠깐 보면 이 직전 5년 차트거든요. 기술주들 중에 보면 이제 반토막 난 것들이 많아요. 구글 보면 구글이 가장 최대치가 $140 정도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이건 $99니까 그나마 양호한 겁니다. 애플이 가장 양호해요, 보면. $170 정도대에 있었는데 지금 $140 하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얘가 $200가 넘었었거든요. 살짝. 여기 보면 $200네, $400까지 갔었거든요. 살짝 넘었습니다. $400. 여기는 표시가 안 되는데 407? 근데 지금 182 하고 있죠. 반토막도 더 났습니다. 뭐 페이스북은 더 충격이죠. 보시면 $370, $80, $380 가까이 다 갔는데 지금 $122 하니까 3분의 1 토막 난 거죠. 넷플릭스는 3분의 1 토막 났다가 반등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600 넘게 갔다가 $200도 깨졌다가 다시 위로 올라오고 있어서, 이게 거의 3분의 1 토막 이상 났다가 지금 반으로 회복한 상황이거든요. 아마존도 녹록치는 않습니다. 아마존도 올라간 거 보면 170, 180까지 올라갔거든요. 그게 지금 현재 $90 하고 있어요. 반토막 났죠.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으로 그 호황을 보였던 주식들이 반토막씩 막 나 있는 상황이에요. 전통적인 강자인 애플 같은 경우는 잘 버티고 있고, 그래서 주식이 상당히 많이 깨져 있는데, 테슬라가 계속 성장성을 잃어버리면 이 주가가 회복이 제대로 안 되고 바닥에서 계속 기는 패턴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경기가 확대 국면으로 다시 돌아서고 하면 얘도 일정 부분 들리긴 할 겁니다. 하지만 과거의 영광치까지 올라가기에는 현재 테슬라의 퍼배수나 이런 것들이 너무 높기 때문에 지금 너무 빠져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싸다라고 이해를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정리를 하면 주식시장이 전체적으로 이제 고점 언저리에 도달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14일 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0.5포인트 정도 이제 연준 회의에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언저리 가기 전에 얘가 꺾여 내려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요. 지나온 걸 쫙 보면 블랙 프라이데이에 관련돼서 뭐 주식시장이 전혀 호응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연말 산타랠리 크리스마스 시즌의 실적도 전혀 느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서비스 업종이 좋다라고 하는 건 미국 경제가 살아있어서 일정 부분 살아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긴 한데, 그게 이제 긍정으로 해석되는 게 아니고 금리 인상이 조금 더 계속 진행될 거라고 하는 부정적인 이슈들로 지금 해석되고 있거든요. 요 이슈가 일정 수준은 이게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되려면 결과적으로 금리 인상 속도 멈추고 경제가 약간 꺾이는 게 상대적으로 덜 꺾인다, 이렇게 되면 그때서야 이제 경제 지표 좋은 게 주시장에 긍정적으로 해석이 될 것 같고,
그러려면 임금이나 이런 것들의 상승 속도가 멈춰줘야 되는데, 임금 부분 상승 속도가. 그 다음에 이제 고용 부분이 일단 좀 진정이 돼야 되는데, 이 두 부분이 아직 진정이 되고 있지 않아서 12월 달 나머지 부분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해석될 이유가 현재로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점 원질이 거의 다 온 게 아닌가. 그래서 언제 꺾일지 모르는 상황인 것 같다. 지금은. 이렇게 이해를, 그러니까 올라갈 강도는 상당히 약하고 떨어질 강도가 세질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